도나. 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끈합니다, 아주. 네. 2200선을 탈환하자마자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난주에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거의 다 쳤다는데 우선주가 뭐예요? 일단 우리가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주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 갖고 있는 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주된 권리를 주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배당을 조금 더 주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선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요. 보통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싸요. 예를 들면은 우리 S전자가 10,000원이다. 보통주가. 그러면은 우선주는 뭐 한 8,000원, 뭐 한 9,0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럼 10,000원 기준으로는 한 10%나 20% 싸죠. 그 할인된 율을 보통 우리가 괴리율이라 그래요. 괴리율 하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원유 그때 투자했을 때 괴리율이 600%였습니다. 괴리율이 근데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S전자의 주식이라는 건 둘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 예를 들면 S전자 주식이 10,000원인데 S전자 우선주가 한 8,000원 그러면 2,000원 싸잖아요. 그게 10,000원 기준으로는 20% 싼 거죠. 아. 그러면은 그 20% 싼 거를 괴리율이라 그래요. 그럼 우선주를 사고 싶겠죠. 그쵸. 같은 건데 가격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우선주가 괴리율이 커질 때는 또 우선주가 매력이 있고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배당을 많이 주네? 어차피 나는 의결권 필요 없어. 그냥 우선주가 가격이 좀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보통주는 보통 발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요. 근데 우선주는 발행을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하구나, 귀해. 사고 싶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호가도 약간 띄엄띄엄 벌어져 있고 조금만 사면은 가격 변동성이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딘딘이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아, 변동성 큰 거 좋아해요? 변동성? 한 길면 3시간까지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투자. 3시간 정도에. 5분에 한 5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래도 도너리 스쿨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요즘 그래도 단타 안 하고 저 한 일주일 정도 봐요. 오. 일주일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장타. 일주일 장타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수익률 원래- 마이너스 18%. 원래 하루 봤어요? 대본 리딩 한 10분 하면은 대본 리딩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대본 리딩 끝나 팔아.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1교시 들어갈 때 되게 밝았다가 2교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약간 동학 개미들이 네. 약간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그래, 요즘에는 스마트 개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나 이제 뭐 외국인이 들어온 날에 이제 차익 실현을 딱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은 슬쩍 딱 빠지는. 그리고 또 가격이 낮아졌을 때 다시 싹 올라오는. 요즘에는 인버스에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유 무조건 빼고 올라- 인버스야. 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 이제 세상은 마음이 발전한다. 인버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전잘 반대되는 거. 인버스. 인버스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서 주가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인버스라는 걸 사면은 주가가 내려야 버는. 우리가 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려야 좋은 건데 요즘에 1,800, 1,900 하던 게 2,200까지 한 번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해서 내 포지션을 좀 어려운 용어로 해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포지션이 너무 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럼 주식을 물론 팔면 되지만은 주식을 팔지 않고 이제 인버스를 사면은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은 거니까 내 포지션을 좀 줄이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많이 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죠. 똑똑해졌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와 정말 똑똑해졌다. 당해봐야 알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적으로 인버스는 잘 안 해요.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인버스를 사고 팔 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거든. 인버스라는 걸 사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해놨는데 또 올라가면은 이게 눈에 걸려.
이게 괜히 잘못한 것 같고 그럼 이걸 또 치우면은 또 빠지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아서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을 좀 줄이는 편이죠. 쉽지 않네요. 네, 코로나19 속에 시작한 우리 도너리 스쿨 시즌 2가 오늘 마지막 네, 시간이잖아요. 아쉽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뭘로 가져오셨나요? 마지막 주제는 조금 거시적인 거,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거. 거시경제. 우리 경제는 사실은 지금 뭐 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 정부와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풀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돈이 풀면 돈이 돌 거 아니야.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 실물 경제가 안 좋더라도 돈을 푸는데 오르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큰 틀에서 보자. 큰 틀에서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G7 회의에 정상회의에 초대를 했고 그 동안에는 사실 뭐 옵서버 역할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G11의 정식 회원으로 오. 정식 멤버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 볼 수 아니, 있지 않을까? 중국 견제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게 GDP 규모로만 따지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GDP가 높긴 한데 그 두 나라를 빼면은 사실상 G8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 진짜? 경제력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고 오. 그러니까 사실 G11을 한다 그러면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초청받은 게 있지 않나. 그렇죠. 보통은 경제력 순서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미 G8 정도까지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G11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새롭고까지는 없다. 뭐 어허. 당연한 게 아닐까? 심지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네. 말은 즉슨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경제는 정말 엄청나게 안 좋죠. 저 앞에 뉴스로도 나와 있지만은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는데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세계 전체가. 와, 마이너스 5%면은 정말 큰 겁니다. 세계 전체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2차 대전 이후 최악이에요? 그쵸. 경제 성장률만 따지면 이게 리만 때보다 더 안 좋은데요. 진짜? 왜냐면은 멈췄잖아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딘딘도 공연도 많이 못 가고 요즘에. 카운트다운 하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행사 자주 못 만나고. 한 번도 못 갔어. 그렇죠.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언제 또 시작할지 모른다는 것도 있고. 공연도 하도 못해. 우리 여행도 하나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 뭘 하고 싶어도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경제 성장만 보면은 거의 뭐 전쟁 이상급으로 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하긴.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좋죠. 실물 경제는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맞아. 맞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까지? 왜요? 그거는 기대치에 반영된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기대치에 반영된 네. 그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치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다가 괴리율이 심하게 발생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원유에서 헤어 나오신 거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오를 거란 희망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거다, 포항된 주가가. 거지. 언젠가는 회복이 되리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된 안 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하던 사람들도 엄청 뛰어들었으니까 그쵸, 주식에. 맞아. 줬을 데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다 썼잖아. 어떻게 제가 뭐 정답을 너무 빨리 말했나요? 굉장히 근접했어요. 그런 이유도 오. 굉장히 크죠. 주식은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꿈이니까 꼭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행정부가 우리 세금을 갖고 세금을 뭐 좀 돈을 많이 쓰고 돈을 적게 쓰고 한다는 거를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요. 한국은행이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금리를 내리고 올리면서 하는 걸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경기를 국가가 보통 조절을 하는데 근데 전 세계 보니까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썼어. 다 0%예요, 금리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0.5%예요, 기준금리가. 다 왔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아. 행정부가 돈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듣던 뭐
추경을 편성한다. 뭐 긴급 재난금을 준다. 그쵸. 국민들의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준다. 이렇게 돈을 막 써요. 이게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화 정책이 좀 주요된 시대였는데 이제는 재정 정책으로 돈을 쓰는데 이 규모가 어마무지하게 돈을 써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번에. 아니 우리나라의 정부에 돈이 그렇게 많았나.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푸나. 어디서 나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정부도 돈을 빌리죠. 오. 채권이란 걸 발행합니다. 정부가. 그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이자를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채권은 그럼 누가 사요? 채권을 누가 사냐? 원래는 뭐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사는데 너무 많이 발행을 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야 너무 많이 발행한 것 같아. 그 정도 금리로는 안 사.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게나 기업들이 소화를 다 못 시키게 되면은 요즘에는 중앙은행들이 삽니다. 은행들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중앙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서 사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서 발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정부에 채권을 사준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다. 정부는 그 돈으로 돈을 풀어서 우리나라 경기를 GDP를 올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한테 돈을 찍어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양적 완적 완화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세계 선진국들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왜요? 선진국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는 얘네들이 통화가 좀 어려운 말로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찍어내도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가 기초통화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디어 재정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는 아까 얘기했던 행정부, 정부의 지출로 시장을 밀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정부가 멋진 말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 대통령이 꺼내든 게 한국판 뉴딜입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책. 멋있다. 과감하네요. 한국판 뉴딜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사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재정 정책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약간 어쨌든 돈이 풀렸으니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덕분에 편의점이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뭐 안경을 바꾸거나 가구를 새로 맞추신 맞아요. 분들도 아니, 있었고요. 친구가 이제 피자집을 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딴 데 가서 먹는 친구 가게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아졌대요. 이런 게 어쨌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되고 코로나가 조금 더 퍼지고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안 되겠다. 4차 추경을 한다. 뭐 60조를 했던 거를 100조로 늘린다. 한국판 뉴딜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그 선진국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나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하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가요? 올랐다. 돈이 풀리니까 글로 가는구나 풀리니까. 돈이. 절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풀리니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 더 벌어져. 있는 사람 더 빚내서- 있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빚내서 부동산 사야 된다고. 요즘 우리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도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서민들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 올릴까에 대한 대책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집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시간이 제가 2008년, 2009년에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딱 리만이 끝날 때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게 10년 뒤에 저를 결정했어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CEO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사장님이 잘했다고. 아, 깨알같이 CEO상 받은 걸 자랑하시는데? 인재였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인재였어. 말을 꺼내신 게 아닌가? 아니 회사 일만 인재야, 열심히 인재.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게 10년 후에 본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CEO상 받아가지고 잘 됐다는 거야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죠. 아, 아니, 진짜? 지금이 어때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된 거 아니에요? 인기도 이렇게 많은데 회사 다닐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구독자가 몇 명인데? 지금 한 달에 100억씩 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서 그런 남 아니 그 한 달에 그 안경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산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고 내가 뭐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그 무엇가 됐건 그걸 알고 거기에 올라타 있었으면 와 지금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늘 지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급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판 뉴딜에 국가의 미래를 걸겠다.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써서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판 뉴딜이라 그러면 첫 번째가 디지털 IT라는 거죠. 두 번째가 친환경 쪽.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저탄소 배출, 대체 자원 에너지 이런 쪽이 조금은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개발이 빨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잘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게 무슨 에너지 이런 데 엄청 올라가요 갑자기. 요즘에 미래의 산업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미래의 산업 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죠. 다들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약간. 공부 좀 하세요. 네. 전면적인 재정 정책, 한국판 뉴딜, 뉴딜. 한국판 양적 완화. 선진국이 10년 전에 갔던 길을 다시 따라가겠다. 지금 우리는 큰 변화와 큰 기회의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만 10년 전에 제가 했던 과오를 다시 밟지 않으려면은 사회의 변화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위기를 역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럼 마지막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네,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서 랩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발전됐나. 모두가 낄낄거릴 때 트위스트 아이 진짜. 아, 맞아요. 변화가 있어야죠. 자 앞에 운 변화가 좀 띄워주세요. 있어야죠. 뭐 나요? 네. 아 그거 왜 제가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모두가 낄낄거릴 때 모두가 낄낄거릴 때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박치들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본인 리듬을 본인만 기억을 해요. 아니, 근데. 모두가 낄낄거릴 때 이거 너무 옛날이야. 아, 그렇구나. 아 트위스트 이거 너무 모두가 낄낄거릴 때 이건가? 낄낄 트위스트 이게 라임이에요. 모두가 낄낄거릴 때야 트위스트 자, 이제 알았어. 모두가 낄낄거릴 때 하나 둘 셋 넷. 모두가 낄낄거릴 때 트위스트 폭력적이야 폭력적이야. 아야 시즌 3 때는 연습해서 오겠지. 네네. 좋습니다. 아 근데 도너리스쿨 시즌 2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역대급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10년 전으로 가는 것도 보고 맞아. 회복하는 것도 그것도 보고. 보고. 아니 스페이스X 띄우고. 그쵸. 유인 우주선 성공도 하고. 그것도 띄우고 뭐 피자가 드론으로 배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보고. 맞아.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았죠. 시인 씨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보고요. 맞아. 네, 그러네요. 하긴 하잖아요. 선지개입니다. 끝까지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게. 했더라고요. 마지막엔 네. 했어. 아니 뭐 슈카 형 아니었으면 사실 저희도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맞아. 옆에서 계속 어쨌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나마 저희도 희망을 갖고 지금 16주를 버텼는데. 아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냥 뭐 뉴스에서 만약에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랬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대단하네 보다. 했을 텐데 우리가 수업에서 또 맞아, 배우고 맞아. 나서 네. 그 뉴스를 보니까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맞아, 좀 더 맞아. 뿌듯하고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투자를 했어야 했나. 어때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네.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아니면 함께한 소감이나 좀. 아, 우리가 이 도너리스쿨 2를 시작했을 때 코스피가 2,200에 있다가 1,400을 갔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어떡하냐 뭐 사야 돼 막 이랬잖아. 지금이에요? 이러다가 전. 근데 또 믿겨지지 않게 1,400이 다시 2,200에 왔어요. 아 그때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때였는데. 이 도너리 시즌 2가 정말 타이밍이
역대급이었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이 2달, 3달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근 10년간 못 봤던 변화를 그러네요. 요 한 3달에 봤어요. 맞아 맞아.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도너리 스쿨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뭘 사야 될지. 자, 땡슬라 주식 어디까지 갑니까? 아 갑자기 땡슬라 왜냐면 오늘 아무것도 안 집어줬어. 오늘 무슨 양적 완화 뭐 정부 대책 뭐 이런 것만이. 아니 지금 우리 도너리 스쿨 시청자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주가 마이너스 18%라서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지금. 자, 빨리 알려주세요.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했던 그 많은 미래산업. 그 미래 사업들이 다 사실은 코스피나 코스닥 가면 종목이 수백 종목이에요. 그 중에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로. 일리가 있는데? 정말로 압축해서 보여드린 일론 거예요. 머스크. 이걸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미래산업 하면 피자밖에 안 떠오르지? 난 그게 그거, 너무 임팩트 난 있었어. 그거 자율주행 차량인데 여기가 앞에 화면이 난 자고 있으면 여기 화면이 쫙 아. 펼쳐진다네. 그런 걸로 가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한 2, 3년 하지 않았나요? 2년 도너리 정도 한것 스쿨을 같아요. 온라인부터 하면은. 근데 이번 시즌이 가장 이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스펙타클했던 사실. 시즌이다. 그리고 그걸 배웠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도 살아갈 방법은 있다. 맞아. 그거를 이번 시즌을 하면서 좀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약간 위기가 와도 또 이겨내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통장 변화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도 어쨌든 저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 가치는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자, 우리 시은 씨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도너리 스쿨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예적금밖에 몰랐거든요. 이제 여기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주식 계좌도 개설해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보고 해서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도너리 스쿨을 보신 모든 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는 종목을 찍어준다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마디 끝났습니다. 예. 아,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마지막 회니까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 너무 안달하는 것 같아요. 버스가 떠나잖아요. 그럼 다음 버스가 와요. 그 버스가 떠나는 거를 뒷문을 잡고 매달려서 내가 버티겠다라고 생각되면은 만에 하나 버스가 멈추면 정말 크게 다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버스를 다 탈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내 버스라고 생각되는 게 섰을 때 올라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명언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명언. 맨날 대기실에서 그거 엄청 오르던데? 아, 진짜 맞아.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야? 사고 버스가 멈춰. 그 우리 그리고 항상 다쳐. 떨어져. 다쳐. 다쳐. 많이 다쳐. 너무 아파. 너무 다쳐. 너무 아파. 그래 어쨌든 다음 버스는 또 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모든 버스를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는 항상 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버스를 얘기네요. 잘 타자.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저희 도너리 스쿨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에도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돈 와! 와, 와. 돈 와! 돈 와! 돈 와! $100 빌! 돈 와! $100 빌!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시즌 3를 만약에 한다면 투자 같이 해보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시즌 3가 그거 안될것 한다면 같은데. 어차피 윤상 씨 뭘 해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아니 근데 저한테 저번에 플러스 난 거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아 그리고 제가 금방이야. 다 마이너스만 있는 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던데? 시즌 3가 되면은 한번 우리 도너리 스쿨에서만 가르쳐 준 것만 한번 사봐요. 그다음에 시즌이 조금이라도 마무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인지 보여주고 정말 마이너스다. 그럼 2%는 그거 없애야지.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그럼 2%는 없애야 되는 거야. 축하하게 책임지고 진짜 도너리 스쿨에서 시즌 3 알려준 대로만 우리가 투자를 진짜 할게요. 우리 돈을. 근데 마이너스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져요. 괜찮은데? 만약에 플러스면은 시즌이 또 이어지는 거고. 소액으로라도 해보면 네, 진짜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어차피 해봤자 계속 마이너스 되고 하니까 진짜 여기서 알려주는 종목대로 한번 해볼 의향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죠. 시즌이 한 5년짜리 시즌이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